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 근관 세척에 대해 말씀드릴 남상치과 유기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근관 세척 방법과 용액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 NaOCl과 관련된 사고, 근관 건조, 마지막으로 근관 세척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관을 세척하는 방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근관 형성 과정 중에는 NaOCl을 치수강에 채운 상태에서 진행하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항상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세척하고 천천히 주입합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와동 형성과 프리플레어링이 끝나면 RC 프랩을 와동에 가득 채운 상태에서 핸드 파일을 전자 근관장 측정기에 연결시킨 채로 근관장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근관장을 다 재면 NaOCl로 세척을 하는데 이때 발생기 산소 때문에 거품이 나게 됩니다. 그 후 원액의 NaOCl을 와동에 채운 상태에서 나이타이 파일을 사용하고 원하는 길이까지 도달하면 핸드 파일로 페이턴시를 확인하고 세척한 후에 그 다음 나이타이 파일을 사용하는 과정을 근관 형성 중에는 반복합니다. 보신 것처럼 근관 형성 과정 중에는 나이타이 파일을 사용한 다음 10번 또는 15번 핸드 파일로 근관장을 1mm 넘겨서 페이턴시를 확인하고 NaOCl로 세척한 후에 다음 나이타이 파일을 사용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근관 형성이 끝난 후에 NaOCl을 소킹할 때에는 니들 팁을 근관 입구에 위치시킨 상태에서 치수강을 채울 때까지 천천히 주입한 후에 핸드 파일로 페이턴시를 확보해 줍니다. 근관 형성이 모두 끝난 둘째 날 37번 치아의 본격적인 NaOCl 소킹을 하는 과정입니다. 석션을 치우고 NaOCl을 방울방울 떨어뜨려서 와동에 찰랑찰랑하게 채웁니다. 마우스 프롭을 빼고 입안에 침이 있는지 확인을 해드리고요. 러버댐을 좀 느슨하게 한 다음에 환자분께 편안하게 입을 좀 다물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5분마다 한 번씩 새로운 용액으로 교체합니다. 네, 시간을 좀 빨리 돌렸고요. 5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용액으로 교체하는 모습입니다. 네, 아까와 동일한 방법으로 NaOCl을 교체한 후에 침이 많지 않은지 한번 확인해 드리고요. 중간중간에 NaOCl이 넘치거나 입안으로 새지 않는지 환자분께 여쭤봐서 확인을 합니다. 또 5분이 지나서 NaOCl을 교체를 하고 석션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보통 근관 형성이 끝난 둘째 날 이렇게 본격적인 NaOCl 소킹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 또다시 5분이 지나서 NaOCl을 새로운 용액으로 교체하고 입안을 석션을 해드렸습니다. 네, 체어 사이드에 있으면 이 5분이란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져서 잘 안 가기 때문에 잠깐 다른 곳에 다녀왔고요. 네, 마지막으로 세척을 다시 하고 근관 건조 과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스피레이션을 하고 페이퍼 포인트를 근관 내에 넣고 에어를 가볍게 분 후에 커튼 펠렛을 와동에 위치시키고 캐비톤으로 임시 가봉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원액의 NaOCl을 5분마다 교체하면 올라오는 거품의 양이 줄어들면서 어느 정도 근관 내의 상태를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저는 보통 대구치를 30분씩 3회 내원에 마무리하는데요. 근관 형성이 끝난 후에 첫날 5분, 둘째 날 20분, 마지막 날 5분 이렇게 총 30분 NaOCl 소킹을 기본으로 하고 증상이 남아있는 경우에 추가적으로 소킹을 더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세척의 타임라인을 살펴보면 핸드 파일로 네고시에이션 하면서 근관장을 잴 때에는 RC 프랩과 같은 EDTA 페이스트를 사용하고 근관 형성 과정 중 그리고 근관 형성 후 소킹할 때에는 6% NaOCl을 사용하며 스미어 레이어 제거를 위해 EDTA를 1분간 적용한 후에 마지막에 NaOCl로 세척하고 건조한 다음 충전합니다. 다음으로 용액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초음파를 이용한 근관 세척인 패시브 울트라소닉 이리게이션, 약자로 PUI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이것은 근관 와동 및 근관 형성을 최소한으로 하려는 소위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엔도노틱스가 유행하면서 부족해질 수 있는 쉐이핑 부분을 클리닝으로 채우려는 움직임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근관을 잘 비워내야 근관 치료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척액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방법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매뉴얼 다이나믹 애지테이션, 소닉, 그리고 울트라소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뉴얼 다이나믹 애지테이션은 GP콘을 업앤다운 모션으로 펌핑하여 근관 내에 있는 용액의 흐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근관장보다 1mm 짧고 턱백이 느껴지면서 근관보다 테이퍼가 작은 GP콘을 2mm 간격으로 위아래로 움직여주면 됩니다. 한 연구에서 1ml EDTA를 넣고 1분간 100회의 속도로 이 방법을 적용한 후 1ml NaOCl을 넣고 같은 속도로 30초간 적용하면 치근단 부위가 깨끗해졌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비용이 적게 들고 아무런 기구나 장비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린지로만 세척하는 것보다 근단검으로 NaOCl이 훨씬 많이 정출되고 수루 통증이 심하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루틴하게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음파를 이용한 근관 세척 기구는 1500에서 6000Hz 사이의 진동수를 가지며 용액을 흔들어주는 작용을 합니다. 덴치플라이 시로나사의 엔도 액티베이터를 사용하는 영상입니다. 폴리머 팁이 근관 내의 용액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모습입니다. 사용한 후에 용액이 뿌옇게 변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초음파 근관 세척 기구는 2만 Hz 이상의 진동수를 가지며 DXM사의 DX 울트라, 글로벌탑의 엔도 1, 마루치의 엔도소닉 블루 2, 마이크로메가의 엔도 울트라, 이피덴트의 UC1, ATIS의 울트라 X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무선으로 출시되어 있습니다. 근관 형성이 끝난 26번 치아에 6% NaOCl을 채운 후에 마루치사의 엔도소닉 블루 2를 사용하는 모습입니다. 근관장보다 1mm 짧게 러버 스탑을 위치시키고 천천히 업앤다운 모션으로 근관마다 15초씩 적용하였습니다. 사용하면서 점점 뿌옇게 잔사가 올라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팔라탈 근관에 적용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모든 근관에 이렇게 15초씩 적용한 후에 새로운 NaOCl로 교체하였습니다. 초음파는 용액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어쿠스틱 스트리밍, 그리고 기포가 터지는 캐비테이션 효과를 유도하기 때문에 세척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2019년도 리뷰 논문에서 초음파를 이용한 세척은 치근난 치주염의 치유를 돕지는 못하지만 항세균 효과와 치수 잔사 및 경조직 잔사 제거에 있어서 시린지를 이용한 세척보다 더 낫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유용성과 한계에 대해 알고 사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또한 음파와 초음파의 효과를 비교해보면 잔사 및 스미어 레이어 제거, 그리고 세균 및 바이오필름 제거에 있어서 음파보다 초음파가 좋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관 세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NaOCl의 농도, 그 다음이 시간, 마지막이 액티베이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부가적으로 음파 또는 초음파 제품을 쓴다고 해서 NaOCl 농도를 낮게 하거나 적용 시간이 너무 짧아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NaOCl과 관련된 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NaOCl이 정출되면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며 농도에 관계없이 정출된 양에 비례합니다. NaOCl 사고는 상악 소구치와 상악 대구치, 여성, 그리고 괴사된 치수와 치근단 병소를 가진 치아의 경우에 일어나기 쉽습니다. NaOCl 사고로 인한 증상은 심한 통증과 부종이 즉각적으로 일어나며 근관 내 출혈이 지속되고 피부에 멍이 들며 상악동으로 넘어가면 NaOCl 특유의 향이 나고 상악동 점막이 자극되어 코피가 날 수 있으며 심하면 2차 감염과 감각 이상까지 올 수 있습니다. NaOCl 사고의 이러한 증상들은 대부분 2주 안에 사라진다고 하는데 저희 보존과 의국 후배 케이스를 보시면 49세 여자 환자로 15번 치아에 치관 파절로 인하여 근관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NaOCl 사고로 인해서 즉각적인 부종과 반상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부종과 반상 출혈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20일 정도 걸렸습니다. NaOCl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마취와 진통제로 통증 조절을 하고 처음에는 냉찜질, 24시간 이후 온찜질을 하여 감염의 징후가 있다면 항생제 처방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정상으로 돌아오며 예후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환자를 안심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입니다. NaOCl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환자 옷에 튀지 않도록 방수포를 덮고 보안경을 씌우고 러버댐을 하고 루어락 시린지를 사용하며 근관장보다 2mm 짧게 니들을 위치시키고 니들이 근관에 끼지 않도록 주의하며 시린지에 과도한 압력을 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미국에서 근관 치료를 하는 모습입니다. 눈 보호를 위해 보안경을 씌우고 러버댐을 하고 환자 옷에 NaOCl이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수포를 덮었습니다. 저는 방수포 대신 에이프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버댐은 성인용 미디움 제품을 사용하고 있고 러버댐의 소공포까지 환자분께 덮어드리면 답답해 하시기도 하고 환자분의 반응을 볼 수가 없어서 눈 보호를 위해 이 제품을 씌워드리고 있습니다. 시린지가 니들과 분리되어 용액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니들을 시계 방향으로 돌려서 잠그는 루어락 시린지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니들의 근관장보다 2mm 짧게 러버 스탑을 꽂으면 실수로 니들 팁이 근관장을 넘어가는 일이 줄어서 보다 안전하게 세척할 수 있습니다. 니들이 근관에 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그래프는 검정색 막대가 니들이 짧게 위치된 상태, 하얀색 막대가 니들이 근관에 낀 상태에서 치근단에 가해지는 압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니들이 근관에 끼면 근관 직경이 커질수록 압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서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관 내에서 니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하고 세척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저는 근관에 니들 넣었다가 닿는 느낌이 나면 약간 빼면서 팁이 자유로운 것을 확인하고 근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세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도하게 시린지에 압력을 주는 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염료를 넣어두고 유속을 달리하여 염료를 제거하는 실험을 했을 때 1분에 4ml 이상은 차이가 미미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계적인 세정을 목적으로 근관 세척을 하실 때에는 이 속도 이하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속도가 어느 정도인지 제가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시린지에 4ml의 물을 채우고 1분에 맞추어서 분사해 보았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쓰시는 속도와 비교해 보시면 어떠세요? 저는 제가 실제로 환자분께 세척할 때보다는 조금 더 힘을 줘서 눌러야 1분에 4ml를 모두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치근단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이기 위해 시린지를 잡는 방법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대부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잡으시는데 저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검지로 눌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엄지로 누르는 것보다 확실히 힘이 덜 들어가서 안전하다고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근관 건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관 건조 과정에서 사용하는 페이퍼 포인트는 04 테이퍼를 사용하고 있는데 형성한 근관보다 테이퍼가 작아야 근관의 윗부분이나 중간에서 걸리지 않고 근단부까지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페이퍼 포인트는 공차가 있고 번호가 작은 페이퍼 포인트는 치근단을 자극해서 출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MAF보다 한두 단계 큰 페이퍼 포인트를 사용합니다. 저는 다이아덴트사의 제품을 사용하는데 여러 제품 중에 흡수율이 가장 좋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근관을 건조시킬 때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는 안 되는데 갑자기 조직 속에 공기가 유입되어 엠피세마, 기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관 내에 치수든 GP콘이든 무언가 들어있으면 압축 공기를 불어도 상관없지만 비어있는 상태에서는 위험합니다. 근관을 건조하는 모습입니다. 먼저 시린지를 아스피레이션해서 근관 내에 있는 NaOCl을 그로스하게 제거합니다. 그 후에 페이퍼 포인트를 모든 근관에 넣습니다.
DB에 넣었고, 지금 MB에 페이퍼 포인트, 공사 테이퍼 제품을 넣고 있고, 팔라탈에도 이렇게 페이퍼 포인트를 넣고 있습니다. 그 후에 에어를 지그시 불게 되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 근관의 수분이 페이퍼 포인트로 쫙 빨려 올라오게 되고, 치수 강도 보시는 것처럼 건조가 잘 됩니다. 또한 근관 건조 과정에서 에탄올로 세척한 후에 충전하면 실러가 상하 세관으로 더 잘 들어가고 미세 누출도 줄어들고 페이퍼 포인트로 건조시킨 것보다 실러가 더 잘 도포된다고 합니다. 렌출로 스파이럴이나 파일만을 이용하여 실러를 도포한 것보다 알콜로 세척한 후에 동일한 방법으로 실러를 도포한 것이 치근단 3분의 1 부위에 실러가 더 잘 도포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에탄올로 세척하고 충전하면 NaOCl로 세척하고 충전한 것보다 미세 누출이 줄어들고 실러도 더 많이 침투되었다고 합니다. 근관 건조 과정에서 에탄올 사용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근관 세척 과정에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관 치료를 하고 임시 가봉할 때 갑자기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 이유는 근관 내 남아있던 NaOCl이 압력 때문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예방하려면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린 것처럼 먼저 아스피레이션으로 NaOCl을 그로스하게 제거한 후에 셀라인으로 가볍게 세척하고 페이퍼 포인트로 건조 후 임시 가봉하시면 됩니다. 내원 간격 사이에 근관 내에 NaOCl을 남겨두는 것은 어떤가에 대한 질문들도 많이 하십니다. 저는 굳이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관 내에 NaOCl이 남아있는 경우 임시 가봉 과정에서 NaOCl이 치근단을 넘어가서 환자분께서 통증을 호소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NaOCl이 근관 내에 있는 경우 그 효과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사용 가능한 클로라인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1% NaOCl의 경우 100분 이내에 그 효과가 사라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탑이 확실하고 치근단 병소가 없어도 페이턴시가 잡혀 있다면 NaOCl이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내원 간격 사이에 근관 내에 NaOCl을 남겨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입니다. 닥터 뷰캐넌은 근관 치료에 있어서 해부학, 즉 복잡한 근관계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근관계를 클리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좋은 개념을 갖고 적절한 용액을 이용해서 디테일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근관을 세척한다면 근관은 확실히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척에 투머치라는 것은 없고 우리는 우리가 세척하는 시간을 과대평가하며 화학적 소독은 근관 치료 성공률을 높이는 가장 간단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며 근관 세척 두 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 강의가 선생님들의 근관 세척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